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친암호화폐적 발언과 대표적인 친암호화폐 인사가 차기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됨에 따라 비트코인이 결국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파월 의장은 뉴욕타임스 딜북 서밋에 참여해 비트코인은 달러가 아니라 금의 경쟁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암호화폐 산업의 단속과 규제를 추진해온 게리 겐슬러와 달리 SEC 새 위원장으로 지명된 폴 애킨스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휴젤은 주주가치 제고 및 주식가격 안정을 위해 7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 6월 4일까지입니다. 현재 휴젤은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6.11%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외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국내 금융주들이 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여파로 이틀 연속 동반 급락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9.12% 내리며 전날 5.73% 내린 데 이어 이틀 연속 급락이며 장이 거듭할수록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간 KB금융은 외인에 집중된 러브콜을 받으면서 꾸준히 외인 비중을 늘려왔지만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외인 투자자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주가가 급락한 모양새입니다. 이외에도 신한지주, 삼성생명, 메리츠 금융지주 등도 대거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계엄 사태 이후 환율 전망에 대해 계엄 사태가 당연히 부정적 뉴스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410원으로 약간 오른 상태지만 이후 새 쇼크가 없다면 천천히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가 경제 전망이나 금리 인하 등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선제적 금리 인하는 경제 전망이 바뀌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새로운 정보가 없기 때문에 경제 전망을 바꿀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날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임상현 전문가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 노하우들 하나하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바라보면 양시장 모두 하락불 켜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침에는 좀 큰 폭으로 낙폭을 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그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 탄핵안 표결도 어떻게 이뤄질지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가장 중요한 그 정치적 리스크가 이제 마감이 되는 국면 같습니다. 1차적으로 전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탄핵이 실패가 좀 그 탄핵이 아니라 이제 오늘 이 탄핵 관련된 그런 이제 부분의 소추권에 대한 투표가 좀 일어났는데 이제 계엄령 관련된 실패 부분에 이어서 역풍이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이제 인용이 됐을 때는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과거의 이제 전례로 보면 한 3개월인데 3개월에서 조금 더 단축이 될 확률이 많고 여기서
인용이 되거나 현재 기각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기각이 되면은 3월 달부터 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 추진 모멘텀이나 정상화가 진행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인용이 됐을 때는 선거를 다시 좀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5월 달에 선거가 좀 이루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최악의 이제 경우는 딱 3년 대통령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용이 됐을 때는 즉시 대통령 직무정지가 되는 거죠. 12월 달로 끝나는 부분이 오늘로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지금은 숨 고르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든 간에 악재가 소멸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새로운 모멘텀, 악재에 대한 최대의 해결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하고 역차별이 좀 되기 때문에 약간 답답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전체 어떤 큰 흐름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기는 어떤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상단 돌파도 가능하다. 천정을 이번에 좀 뚫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채널이 이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채널이 이렇게 또 들어서죠. 이런 부분들이 또 진행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상단 가속으로 약간은 전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에 대한 건데, 나스닥은 좀 약간 폭발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차트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연달아 계속해서 양봉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7월의 고점을 이미 이제 뚫었죠. 결론적으로는 이때 고점을 뚫고 안착을 하고 다시 가려는 조짐, 이 조짐만 나와도 이거는 N자형으로 이렇게 하다가 한번 크게 조정 보이는 그런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과거에 이런 패턴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신정부에 대한, 트럼프 신정부에 대한 출범의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난 것은 적산병의 원리로 보시면 되는데, 미국 나스닥의 가장 큰 성장의 원동력 부분들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2022년 12월 이때 세상에 없던 챗 GPT가 나타났죠. 그러면서 랠리가 계속해서 진행이 좀 됐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12월이 되면은 딱 2년째 해당이 되죠. 미국 시장은 끊임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걸 돌파를 해주려고 하고 있고 3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적산병이라는 이론이 좀 있죠. 3년째 상용화가 챗GPT가 계속해서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상용화되면서 불타오르는, 그러니까 거의 불장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시장의 침투가 이제서 진행이 된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오늘 뉴스에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AI 컴퓨터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엔비디아 칩 100만 개를 어떻게 보면은 거의 밀어넣겠다. 말도 안 되는 그 숫자가 진행이 됐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빅테크의 AI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거의 올인을 하다시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AI 혁명이 불타오르는 3년째의 적산병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어떤 파워랠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챗GPT의 구체적인 상용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상용화, 이런 모든 자율주행에 대한 상용화, 이 모든 것들이 2025년 특이점에 해당이 되는 내년에
집행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 드라이브를 다 거는 거죠. 그래서 랠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안습입니다. 왜 안습이냐면은 미국은 자 여기서 똑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유동산 랠리는 다 꺼졌어요. 새로운 드라이브가 일어나는데 상승하다 무너지고 상승하다 무너지고 저점에 이렇게 하는 것들. 미국은 계속해서 2년 동안 3년째 불타오르죠. 그다음에 3년째 불타오르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디커플링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디커플링이 한 번에 풀리면서 이제 한 번에 큰 상승장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안 좋은 쪽으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이 된다 하게 되면은 그 대선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하고 맞물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장기 차트로 보면은 최근에 나와주는 것이 지금 어게인 2016년 이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8년 전에 그리고 8년 전에 지금의 2016년 12월하고 지금의 입장, 트럼프의 재선 입장과 거의 닮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쨌습니까? 한번 크게 슈팅이 한번 들어왔죠. 1년 정도의 슈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박스권 최소한 쌍봉의 부분들이 현재 한번 슈팅을 하고 꺼지더라도 나와줄 수 있는 3년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12월 산타랠리 어떤 사람들은 계엄령 깜짝 놀래서 현재 산타가 도망갔다 하지만은 잠잠해지니까 다시 한번 산타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오늘 뭐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은 오로스 테크놀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이제 섹터 어떤 부분들 잠깐만 체크를 좀 해보면은 반도체 관련된 장비 업체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죠. 특히 이제 HBM 쪽으로 한번 이제 집중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알다시피 오늘 뭐 이 일론 머스크의 100만 개 해서 어마어마하게 슈퍼컴퓨터 성능을 향상시키겠다 하는 거죠. 물량으로 승부를 거는 거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관련된 오로스 테크놀로지 부분들, 그다음에 이오 테크닉스, 그러니까 HBM과 관련된 겁니다. PSK 홀딩스 이런 뭐 KC텍 뭐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설계 업체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이제 강세를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표 종목인 SK하이닉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좋은 어떤 출발을 보여주는데 SK하이닉스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의 입장에서는 고점 내년의 고점 추세 월봉 만약에 월봉의 고점이죠. 내년의 추세에서는 이 상단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는 그런 부분이죠. 내년에 예상 이익이 영업이익이 40조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퍼로 10만 보더라도 시총이 400조가 돼야 돼요. 현재 가격의 3배가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영업이익이 그렇게 나와줘야 되지만은 뭐 최소한 뭐 20조 이상은 나와줄 수가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뭐 최소로 잡더라도 20점이면 시총이 200조가 돼야 되죠. 지금 120조 등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도 매우 저평가된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이렇게 월봉상으로 슈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왜 반도체 경기가 힘이 드냐 하면은 중국이 거의 따라잡고 있습니다. DDR4까지 따라잡고 있고 HBM 초기 부분도 따라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먹히는 어떤 구조인데 유일한 탈출구는 HBM 쪽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첨단 공정 위주로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HBM만 믿고 엔비디아만 믿고 우리나라의 뭐 이 반도체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은 거의 쓴맛을 많이 봤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안 돼 하면서 전부 다 이제 미국장으로 가는 그런 모습도 없잖아 있는데 이런 어떤 중국의 맹추격이 있는 그런 속사정을 사실은 모르고 있었죠. 그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 중국의 맹추격이 되는 현재 석유화학 부분들도 그것 때문에 이 롯데의 위기가 다가오는 것도 중국에 대한 도전의 거대한 위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오늘 하나투자증권이 올랐는데 뭐 이 섹타주로 알다시피 이 가상화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세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STO 가상화폐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주고 있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게임주는 네오지홀딩스, 컴퓨터솔루션스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위메이드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하나투자증권도 이야기를 했고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주고 있죠. 우리 투자증권은 뭐 지분 매각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제 이제 특징주로 이야기를 했던 T사이언티픽 빅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 순환매 안 오른 것이 이거밖에 없다 해서 했는데 오늘 24%가 올라줬던 그런 부분이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죠. 결론적으로 가상화폐 부분들이 계속해서 미국은 기축 통화의 대안으로서의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디지털 금이라고 하면은 금에 대한 시가총액이 비트코인 차지하려면은 지금의 가격에 10배는 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랠리가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파일을 다 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 세계 안전자산에 비트코인을 투자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0.1%도 안 되죠. 안전자산의 비중이 뭐 1%라 잡으면은 최소한 이게 안전자산이 10%는 돼야겠죠. 그렇게 하더라도 10배는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랠리 부분들이 분명히 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좀 되고 상승률 상위 종목군을 보더라도 오늘 대부분 이쪽 관련된 이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반도체 쪽,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들이 거의 좀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일부 이제 오늘 뭐 이 비만 치료제나 아니면은 바이오 쪽의 또 순환매가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드는데 라파스라는 종목 마지막 하나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비만 치료제 관련된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 마이크로 니들 관련된 그 경피에 대한 마이크로 니들을 이용해서 약물 전달체 기술을 좀 사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시세가 좀 나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순환매 관점에서 보면 나파스도 매우 수급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양시장 여전히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AI 혁명이 2025년, 즉 3년째 되던 해에 이 랠리를 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주목해볼 만한 섹터로 반도체와 가상화폐 짚어주셨습니다. 이에 SK하이닉스 앞으로 전망 좋다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만큼 임상현 전문가님과 끝까지 함께하셔서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남북 경협인데요.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어제 전문가님께서 남북 경협주도 꿈틀거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대북 외교를 어떻게 하겠다, 직접 말한 적은 없지만요. 앞으로 둘 간의 회담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이 되니까요. 이 점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전문가님께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는 반도체 올라왔습니다. 아마존 업계 원탑 엔비디아를 따라가려고 여러 기술 대형 업체들이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에 간밤에는 아마존이 자체 개발한 AI 칩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애플의 AI 시스템에 쓴다는 소식 들려왔는데요. 덕분에 아마존의 이 주가와 시총이 최고치를 찍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님께 지금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오늘 미증시는 사실 산타 랠리를 시작한 거 아니냐 할 만큼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보여줬습니다. 또 오늘 장중에는 비트코인이 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소식까지 전려왔는데요. 근데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 정치적 리스크의 여지는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어떤 이슈들 들려주실 건가요? 네, 다양한 이슈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부분들을 보시면은 물론 오늘 나온 뉴스는 아니고 2, 3일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트럼프 한 달 코스닥 저점론 뭉게 어게인 2016년 이런 기사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데자뷰 2016년 8년 전의 흐름과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어디 기시감이 많이 든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도 트럼프 초기에 이제 폭락이 돼서 이제 한국 시장이 난리가 좀 났던 그런 부분인데 12월 이후로 굉장히 뚜껑을 열어봤더니 정반대로 어마어마한 랠리가 좀 밀어났던 그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의 입장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남북 경협에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는데 남북 경협이 되려면 현 정부는 대북에 대해서 강경 노선을 하고 있죠. 중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거는 만약에 대한 신호인데 탄핵이 돼서 만약에 진보 정권이 하게 되면은 긍정적으로 남북 경협 중재 역할까지 좀 해주게 되죠. 남북 경협주가 어마어마하게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때의 시제. 트럼프 때 가상화폐도 바람이 불었었고 바이오도 바람이 불었었고 남북 경협도 바람이 불었었던 기억이 이렇게 스멀스멀 나오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좀 있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남북 경협주도 가상화폐도 그다음에 이 바이오도 바람이 불었던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하게 어떤 구체적인 섹터가 뉴스에는 꼭지가 아닌데 S바이오메딕스를 골랐던 유일한 이유는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해서 파킨슨 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 일반적인 줄기세포는 많이 있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신경정구세포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뇌에 대한 신경세포 재생 줄기세포를 계속 치유해서 영구히 분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은 뉴럴링크의 개념이죠. 뉴럴링크의 개념은 뇌와 칩을 연결해서 컴퓨터를 조작하고 로봇을 조작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은 뇌를 통해서 그 로봇에 대한 모든 컨트롤을 한다는 이야기죠. 인터페이스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로봇캅의 시대가 멀지 않은 요거에 대한 확실한 연구 재생에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신경정구세포가 좀 되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로봇캅에 대해서 연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열려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환상을 심어주기 아주 좋은 그런 매력적인 부분들이 이런 배아줄기 세포의 신경세포 재생 기술 관련된 뉴럴링크가 열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초의 어떤 획기적 기술이 바로 S바이오메딕스다.
그다음에 임상 1, 2상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은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뉴럴링크에 관련된 최고의 수혜주가 엉뚱하게 줄기세포에서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한번 어마어마하게 시세를 냈고요. 오랜 동안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터닝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첫 번째 이슈로 S바이오메딕스를 골랐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김정은이 전혀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지금까지 일체 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트럼프 2기 정부를 향해서 첫 메시지를 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탄핵이 되고 나서는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진보가 되면은 좀 대화가 되겠네. 트럼프 도와준다 하지 한번 또 얻을 거 얻어보자.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 줄 수 있는 모멘텀들인데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가 아니면 이런 것만 나와더라도 트럼프는 이제 빅딜을 시도를 해줄 수가 있죠. 지난번에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노딜로 됐죠. 그래서 양쪽 다 이 정책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좀 했습니다. 이번에는 단단히 벼르고 크게 주고받을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남북 경협주가 어마어마하게 날아가는 건데 8년 전에 하고 또 거의 똑같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메시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실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젤렌스키가 지금 트럼프 얘기하고 협상 중이었죠. 우리 좋다. 평화를 하겠다. 미리서 이렇게 대신 우크라이나한테 뭘 얻을 수 있겠냐. 평화협정 가지고 빅딜을 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계 경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부분들이 좀 풀려지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괜찮은 종목이 아난티라는 종목이다. 유일하게 남북 경협주 중에서 오르지 않았고 또 밸류에이션도 괜찮고 뿐만 아니라 골프장 내조 개발, 건설 뭐 이런 것들이 리조트 사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모멘텀도 있죠. 그래서 아난티라는 종목이 또 밸류에이션이 좀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모나용평과 함께 이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부분들은 엔비디아 독주를 막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칩을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항마로서의 이제 AMD라는 칩에서는 AMD가 있죠.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제 이걸 위탁 생산을 해야 되는데 TSMC하고 삼성이 있는데 TSMC가 주도권을 당분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최대 수혜주로서는 TSMC의 유일 공식 파트너 협력사 부분 에직랜드가 가장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를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쌍바닥에서 이렇게 터닝을 좀 하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기 박스권만 하더라도 이 상단까지는 또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에이징랜드를 바라보시는 전략들 필요해 보이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부분에서는 중국과의 패권에서 경쟁에서 밀려주는 업종이 지금 이 석유화학에서 나와주고 있죠. 화학업종에서 나와주고 좀 있는 상황이고 롯데의 위기도 그것 때문에 이제 가중되고 있고 또 하나의 위기가 OLED 쪽에서 지금까지는 기술적 우위를 형성을 좀 해주고 있는 LCD는 이미 거의 9% 넘어갔고요. OLED는 LCD보다 첨단 쪽인데 요거에서도 격차를 점점 좁혀주고 있고 크로스가 되기 직전의 움직임이 해당이 된다. OLED 시장이 앞으로 대중화되는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의 이슈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핵심이 되는 이슈 4가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바로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예. 방금 소개해주신 이 중국과 OECD 점유율 격차 조금 네. 궁금한 지점인 것 같은데요. 예. 그동안 한국이 OECD 선두했다 이런 소식들 많이 들렸는데 예. 앞으로 이 격차 어떻게 흘러갈지 또 그 OLED라는 시장 자체는 어떤지 조금 궁금합니다. 예. 오늘은 이 마이크로 OLED 관해서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자, OLED의 어떤 분야 중에서 핵심이 마이크로 OLED인데 앞으로의 성장성이 OLED가 메인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죠. 그래서 LCD에서 OLED도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 OLED에다가 또 바로 OLED 칩 위에 바로 OLED를 얹는 올레도스 이런 개념까지 등장을 좀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결국은 계속해서 이 XR 기기, AR 기기, 또 자동차용 기기, 초정밀 화질의 OLED 기술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OLED 시장이 갑자기 커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있죠. 그런 관점에서 OLED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는데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와주면서 OLED 시장이 커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차분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OLED 시장의 어떤 폼을 이랬던 부분들이 애플의 비전 프로를 보면은 비전 프로의 핵심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공간 컴퓨터다. 스페셜 컴퓨터 그 이제 스페이시 그 컴퓨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디스플레이 OLED 기술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여기서 업종을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올레도스. 그러니까 외부의 OLED, 이제 내부의 OLED 이런 개념이 있죠. 근데 소니의 OLED,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OLED 기술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그런 카메라, 그다음에 기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술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카메라의 그 이 안경의 안쪽을 보면은 초정밀로 이렇게 눈에 살짝 보일 만한 거죠. 눈동자의 정확히 안구 위에서 이게 화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넓은 범위의 LCD 화면이나 TV 화면, 노트북 화면 이 화질보다 훨씬 더 좋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선명 화질의 어떤 기술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또 XR 기기뿐만 아니라 AR 기기도 그 확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현재 스마트폰의 화질의 수 왼쪽이고 오른쪽은 OLED 미니 칩이죠. 요거에 대한 칩에 대한 어떤 그 화질 비교를 봤을 때 초정밀에 가까운 그런 화질을 구현을 좀 해주고 있죠. 요거를 구현을 해주려면은 또 첨단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거인데 이게 동전 칩보다 더 적은 건데 뒤에 칩이 있고 바로 칩 위에 디스플레이가 바로 형성이 좀 돼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돼야 되기 때문에 OLED가 성장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LCD 기술에서 OLED 기술, 그다음에 마이크로 OLED 이런 부분까지 계속해서 발전이 되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기판 위에 어떻게 보면은 TF LCD 개념, 그러니까 화소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트랜지스터 하나당 불빛 하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 하나당 전류를 이제 저장하는 이게 반도체 셀 개념이라면은 전류 대신에 빛을 저장하는, 빛을 깜빡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트랜지스터의 개념이 TF의 LCD 개념이죠. 그래서 아주 초정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발전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핵심적인 구조를 잠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다층 기판으로 구성이 되는데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 OLED 판, 그다음에 여기서 연성 회로 기판, 그다음에 화질을 구현하는 칩, DDI 칩 이런 쪽으로 이제 구성이 일반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기술 개발하는 업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 반도체를 만드는 부분들, 반도체는 하나의 이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게이트 소스, 그다음에 드레인 이 세 개가 하나의 트랜지스터의 개념이고 여기서 전류를 저장하면은 1, 저장하지 않으면 0 이렇게 해서 트랜지스터를 비법당에 깐다고 했는데 이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불빛을 저장하면은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랜지스터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 만드는 공정이나 아니면은 디스플레이 만드는 공정이나 똑같은데 이게 하나의 화소, 빨초, 녹 이 세 개가 동시에 들으면은 하얀색, 하나만 들으면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해서 컬러를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이 바로 OLED 디스플레이 개념이 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OLED는 실질적으로 기판 위에 유기 물질을 여기 장착을 하게 되죠. 물론 이 안에 여러 가지 층을 쌓는 개념이 있지만은 요거는 자체 발광을 하게 되죠. 이제 트랜지스터의 개념으로. 그래서 불빛이 들어와서 이걸 투명해 주기 때문에 아주 선명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핵심은 이 유기 물질을 만들어내는 소재 공급 업체. 그다음에 이 세 개의 불빛을 하나의 이제 셀 단위로 하는데 요거를 어떻게 이제 증착을 할 것이냐 하는 거죠. 하나의 셀 안에 세 개의 물질을 이렇게 증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를 만들어내는 현재 장비 업체 이게 핵심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마스크가 필요하죠. 하나의 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철망과 같은 걸 통해서 증착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픈 메탈 마스크 이게 가장 첫 번째 기술에 좀 해당이 되고 유기물질을 이제 장착을 좀 해야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하나의 셀 안에 이 세 개의 원소가 색 원소가 들어가죠. 하나의 셀 안에 이걸 하나씩 담아야 되기 때문에 더 적은 이런 파인 메탈 마스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소재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최종적인 수혜주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관련된 수혜 종목에 대해서 잠시 후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마이크로 OLED였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넘어서 초정밀 기술로 AR 글라스와 같은 신문물에 이제 사용이 되니까요. 그만큼 확장성과 기술력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테마에 대한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주목하면 좋을 종목들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OLED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예. 마이크로 OLED라는 게 나오면서 예. 점점 이제 정교해지고 있는데 예. 이 시장도 이 중국 기업에 압도당하지 않을까 조금 걱정도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이 선두를 지켜줄 우리나라 기업들 어떤 기업이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특징주는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핌스라는 종목하고요, 풍원정물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두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핌스라는 종목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현재 하나의 화소를 만들기 위한 철망과 비슷한 그런 오픈 메탈 마스크가 필요하고 하나의 색소 안에 빨초녹이 있죠. 그래서 세 개를 추가로 더 이렇게 점착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현재 파인 메탈 마스크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는데 핌스도 오픈 메탈 마스크 업그레이드인 S 마스크 그다음에 파인 메탈 마스크의 보조인 F 마스크를 독자 개발을 했고 상용화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이 업체만 개발을 한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약간 경쟁력이 뒤지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약간 침체가 됐는데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반등이 주어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핌스라는 종목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상용화나 매출의 그런 것들이 서서히 늘어나는 종목이 바로 이제 풍원정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파인메탈 마스크 국산화에 성공을 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선익 시스템과 쌍벽을 이루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로는 한번 슈팅을 하고 조정을 보였고 다시 한번 원바닥에 수급이 안 좋아서 원바닥의 저점이지만은 앞으로의 OLED 시장이 마이크로 OLED 시장이 상용화가 서서히 진행이 되면은 XR 기기, AR 기기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되면은 살아 숨쉬는 움직임들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터닝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제 두 종목을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습니다. 먼저 핀스의 경우에는요, S마스크와 F마스크를 독자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살짝 침체는 했지만 이 상용화가 된다면 반등할 수 있다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풍월정밀입니다.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MM 국산화에 성공한 업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두 회사 독자 개발과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OLED 시장의 성장세에 힘 입어서 어떤 회사들이 조금 더 나을지 궁금한 시점입니다. 두 기업 중에 어떤 회사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풍원정밀이 좀 있겠습니다. FMM에 대한 현재 상용화에 또 성공을 좀 했고요. 관련된 기술이 좀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미세한 화소를 만들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셀을 만드는 데는 오픈 메탈 마스크가 필요하고, 이게 이제 증착 과정이 좀 해당이 되고, 이 셀 안에 세 개의 원소가 또 들어갔다겠죠. 이때 하는 것이 이제 파인메탈 마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풍원정밀은 이쪽에 대한 관련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밑에 과정을 좀 더 이렇게 부연하면은 하나의 이제 이 셀 단위의 어떤 증착을 하게 되면은 이 면적만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에 깔고 색소를 이게 세 개의 색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색소, 또 하나의 색소, 하나의 색소, 이게 세 개를 각각 담으면은 이렇게 세 개가 증착이 되겠죠. 그다음에 요거를 또 증착 과정에서 다시 한번 또 증착을 하게 되면은 이게 공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증착 물질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트랜지스터 개념으로 이 불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체 프로세스를 좀 더 풍원정밀에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풍원정밀에 대한 현재 제품 포트폴리오 부분들은 일단 오픈 메탈 마스크, 그다음에 오픈 메탈 마스크에 이거는 하나의 층입니다. 그 층이 아니라 커다란 그걸 말하는 거고요. 온판을 말한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파인 메탈 마스크, 그다음에 스틱파 마스크, 뭐 이런 세 가지 제품 모두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모바일용뿐만 아니라 대형 TV용 현재 오픈 메탈 마스크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용 이런 사이즈, 그다음에 대형 사이즈 모두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 습식 에칭 기술로 어떤 FMM 공동 개발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런 방법이 습식 에칭도 있고 레이저 에칭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FMM을 만들어낼 수 있는 초정밀 기술 경쟁이 되고 있는데, 풍원정밀에서는 습식 에칭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성장성이 좀 더 좋기 때문에 오늘의 원픽은 풍원정밀이고, 또한 선익 시스템도 같이 이제 쌍벽을 이루는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풍원정밀이었습니다. 26년의 역사를 가진 기업이고요. 그만큼 초정밀 기술 노하우가 있어서 그 성장세 주목됩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알찬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APS입니다. 네, 이제 APS도 이제 같은 현재 OLED 장비 업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APS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지주회사도 일단은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중에 많은 업체가 좀 있죠. AP 시스템도 있고, 뭐 D&T도 있고, 넥스틴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 AP 시스템은 OLED 레이저 장비, 그다음에 레이저를 이용한 열처리 장비까지 하고 있고 자회사 같이 D&T는 디스플레이, 넥스트는 반도체 전공용 검사 장비 이런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갖추어 주고 있기 때문에 OLED 하나만 승부를 보는 기업보다는 이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증가가 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관심을 이제 보여줬던 그런 부분인데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계열사 중에 4개에 해당이 되는 계열사 부분을 상장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 이 밸류에이션은 절대 이제 무시할 수가 없고 비상장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레이저 방식의 FMM 개발을 좀 하고 있죠. 방식은 뭐 습식 애칭이나 무슨 방법은 많습니다. 레이저 애칭을 통해서 하면은 좀 더 깔끔하게 이런 그 화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의 기술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용화 가능성 또 경쟁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OLED 패널에 대한 제조에 대한 수직 계열화를 완성을 좀 했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에서는 자회사의 AP 시스템이라겠죠.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반도체 부분에서는 열을 이렇게 올렸다가 식히는 과정에서 어떤 증착 과정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걸 레이저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확실한 최신 기술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AP 시스템이 레이저 어닐링 기술을 가지고 HBM 쪽으로도 연관이 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또한 증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저를 통하는 열처리를 해야만이 여러 가지 어떤 우수성들 그다음에 부분들이 훨씬 더 증가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균일하게 또는 급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레이저로 하는 방식이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분들은 자회사의 렉스틴이라는 업체를 가지고 있다겠죠. 그런 부분 여기 자회사 렉스틴에서는 3D 랜드 결합 검사를 할 때 이런 그 광학 장비를 가지고 투과를 해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 검사를 좀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함 검사 이런 후공정 관련된 수혜주를 가지고 있는 그런 넥스틴을 보유한 회사다. 그래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구축한 어떤 기업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OLED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최상이기 때문에 APS 부분들을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APS 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약간 침체돼서 박스권의 움직임이 좀 있는데 지금은 박스권에서 약간 움직여 주려고 하고 있죠. 현재 손절가는 지금의 5,700원인데 이 하단선인 약 55,000원 정도 좀 있고요. 목표가는 이 상단 부분이죠. 상단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줄 수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는 75,000원 정도, 7,500원 정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했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새로운 세계 부분들은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와야 되는 거죠. 새로운 디바이스가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스마트 글라스, 그다음에 스마트 워치, 스마트 링 이런 것들이 나와주는데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술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OLED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동감, 실감성, 뭐 이런 뚜렷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이런 것들이 기술이 있지. 스마트 안경이나 이런 거 썼을 때 전혀 화질이 없어서 무슨 형체가 뭔지 도저히 알아볼 수 없다 하면은 상용화되지는 않죠. 실감성, 생동감은 초고화질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비로소 열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OLED 시장이 중국에서 도전을 보이지만은 기술적 격차를 벌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테마머니로 바이오, 남북 경협, 반도체, OLED 올라왔습니다. OLED 관련해서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짚어주시면서 그래도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오며 초정밀 OLED 기술은 확장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마이크로 OLED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APS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끝까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회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